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장을 가득 메워주신 남해 국민들에게 먼저 오늘 진행자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로 어려운 일이고 중차대한 일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남해의 지속가능 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남해 국민들과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안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과 지금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하면서 지역개발이나 정책 관련해서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토론회 사회로 제가 이렇게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토론자분을 먼저 이렇게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의회를 대표해서 김정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하중현, 한웅년 남해군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봉수 JCI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로서 김보상 신규 석탄 화력 저지 전국 대책위 사무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홍태 남해군 녹색성장 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업 제안자 자격으로 노용균 동서발전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성호 포스코 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뜨거운 토론회인 만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최 측에서 미리 합의한 토론자와 공동주최 주관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제가 먼저 전달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응답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기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답변자를 지목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지나친 야유나 박수는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토론 진행에 방해가 되면 사회자가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진행 요원이 퇴장시키기로 모두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두 가지 크게 주제인데요. 한 가지 주제가 끝나면 방청석에서부터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지를 배포해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질문지에 질의하실 내용을 주시면 일부 진행을 마친 이후에 방청석 질의응답 시간을 1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가능하면 나온 질문지를 다 소개해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추후 답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2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4시 19분에는 이 토론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전에 공지한 바대로 먼저 토론 참석자 모두에게 2분의 시간을 드려서 기조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남해군 의회 김정숙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남해군의 남해읍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의 설명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농부가 가뭄이 들었을 때 왜 종자를 베고 굶어 죽겠습니까? 그 종자로 끼니를 때운다면 하루 이틀
더 연명하여 살아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갈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를 베고 죽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종자를 먹어버린다면 살아남은 자기 자신도 살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 이외에 다시 다른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자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농부가 인류애적인 이타심으로 종자를 베고 굶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청정바다와 깨끗한 이 남해섬, 우리에게는 지켜야 되는 농부의 종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를 드시는 두 시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동군이고 하나는 거제시입니다. 그러나 찬성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도시지만 그 두 시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 산업으로 일어난 도시입니다. 의원님. 하동군은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 말만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화력발전소입니다. 하동군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1만 명이 줄어들었고 GRDP, 지역 총생산량도 우리 남해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소가 들어간 거제시는 시로 승격도 했고 사만불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 남해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종자를 베고 굶어 죽는 농민의 마음과 그 차이점을 유념하시고 이 토론회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초 오버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박삼준 의원께서 2분 내에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의 박삼준입니다. 예, 1964년 8월이 우리 남해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4만, 정확하게 13만 8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4만 8천, 4만 9천이 채 못 됩니다. 거제시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7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23만 5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곳이 거제시입니다. GDP 개인당 4만 달러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64년도에 앵강만에 대우조선을 유치하자고 자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못한다 했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 놓친 게 지금 극과 극의 상황을 만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르기 공해업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남해가 가진 입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한반도의 최남단에 여러 가지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해서 섬의 면민들이 노력해주고 이해해 주셔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백송건설과 남해군이 노력을 하여서 2013년 7월 말까지 공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어떠한 우리가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20년 뒤, 30년 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60세 이상이 40%를 가까이 가는 이 시대에서 20년 뒤에 우리 남해 어디쯤 있을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해 국민 여러분, 집신장사와 부산장사에 있는 어머니가 비가 와도 걱정, 햇빛이 나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비가 오면은 같이 집신장사를 시키고 햇빛이 나면 같이 집신장사를 시키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를 시키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의원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 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계기 없이 이야기를 하고 좋은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앞에 두 분이 이렇게 시간을 각각 초과해서 제가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다음 우리 토론자들께서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봉수 회장님 2분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해 청년회사 회장 신봉수입니다. 저는 남해군에서 거주하는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해군의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인구구조,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 총생산력 등을 보면 앞으로 더욱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젊은이들은 고향에 남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친구들도 전부 그제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실정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남의 사람들의 건성과 우리 어르신들의 고생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전농업이나 업을 경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중공업도 경기 침체로 인해 서면 조선 산단의 사업을 접고 발을 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남해군의 열악한 입지 조건과 짧은 경기 주기로 인해 투자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소는 경기를 타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운영기간 동안은 경기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금 일부는 우리 군의 지원금으로 들어오고 산업단지 종사들도 남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 남해군에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발전소로 인해 받는 지원금과 남해군 세수 증대를 종잣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큰 욕심 없이 환경 지키고 고향 농토 지키면 당장 우리 마음이 편하겠지만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물려줄 미래가 없습니다. 회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발전소 주변에 보면은 피해 많았다고 합니다. 농작물, 어패로 못 먹고 못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발전소는 앞으로 2021년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나면은 분행 잡힌 경제 구조가 절실한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밝은 미래를 어르신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보도도 좋지만 개발과 꾸준히 함께하는 활기찬 남해군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정현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해 야촌에 사는 하정현입니다. 그리고 남해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보고 좀 읽겠습니다. 우리 남해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도 공해 산업체 하나 없고 그나마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관 때문에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느닷없이 불거진 화력발전소 유치라는 문제로 보물섬이라는 남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정확한 수치 개념도 없습니다만 미국 EPA와 하버드 대학, 미국 암협회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석탄 연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14년 단축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반경 15km 이내에서는 노지 작물 재배가 어렵고 불가능을 할 정도로 어렵고 반경 30km 이내에는 벼가 30 내지 많게는 70%까지 수확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30km 반경이면 남해군 전역이 다 들어갑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온배수 관리 방안 연구 최종 보고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 동물성 플랑크톤 평균 소멸률이 30%, 온배수 영향으로 최대 100%까지, 어란 부하율 0%,
부하가 되어서 취어가 되었더라도 취어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수치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만약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보상이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영흥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 한 사람 이야기만 제가 회장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건설하려는 이 어려운, 이 오염 덩어리인 화력발전소를 남의 군이 가져와서 남의 군에 건설하려는 지혜를 모르겠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오염된 섬을 만들고 싶으면 찬성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조상이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 정확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보성 국장님 시간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규 석탄화력 저지 전국대책위 사무국장 김보삼이라고 합니다. 혹시 남의 국민 여러분 경남도 에너지 자금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79%입니다. 즉 100%, 즉 경남도민이 사용하는 전기를 다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남의 발전소를 지으려고 할까요? 일례로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시의 에너지 자금률이 1.9%입니다. 지금 전국에 지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의 전기는 전국적인 전력 개통망을 통해서 다 서울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전력 가격 시스템을 보면요, 한전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자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한국말을 낳는 거입니다. 즉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전력 가격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 광고 방송사에서 하는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유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유가 다 어디서 들어오신지 아시죠? 전부 다 중동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들어온 원유를 정유해서 가지고 이걸 다시 외국에 수출을 해요. 과연 그럼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해서 정유를 수출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즉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이에요. 전기료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 이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요금이 100이라고 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121을 주고 전기를 사면요, 기업은 88을 주고 삽니다.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 보면 10대 기업이 전기료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금액이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가지고서 기업들을 그렇게 보조해주고, 이제는 그 전기마저도 기업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하홍태 팀장님. 예, 국민 여러분, 녹색선장팀장 하홍태입니다. 저희 발전소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은 서면 중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공유수면 매립 허가 때 개발을 담보로 해가지고 된 지역이고, 지정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상규 의원님께서 한려대교를 국회에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비를 받을 때도 비시 분석 없이 예산에 올릴 때도 강양만큼 공업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놓고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 논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논리가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터부시해가지고 내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전소가 다른 업종과 비교해가지고 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상 그 장점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업종도 이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소각로나 매립장 같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말고는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소는 공정이 단순합니다. 석탄을 태워서 전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미리 예측 못한 어떤 오염물질이 추가 발생해서 나중 가동 시에 우리 생명을 위협하든지 아니면 생활을 불편할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공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공공산업입니다. 경기가 없습니다. 조선소 경기 많이 탑니다. 탈 때 무조건 인력 자르고 그 다음에 R&D 투자비 줄이고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환경투자비입니다. 발전소는 계속 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때까지 소비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안정적 직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내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팀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인구 증대 부분인데 지금은 다 전부 다 공업화, 산업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증대도 좀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발전소도 장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한 3,000명 정도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소라고 해서 무조건 내칠 게 아니고 좀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동서발전의 노영균 부장님 2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서발전 노영균 부장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처음 대학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기계공학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기계공학과 전기공학이 합치는 메카트로닉스라는 학문이 발전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석유로 처음에 기동을 했다가 나중에 전기로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세상은 개발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존만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특히 요즘 제 지경부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융합 또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전소를 예스냐 노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발전소가 들었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그 문제들이 극복되면은 남의 군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 중요하다 또는 보존이 중요하다 그런 무조건적인 가치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보완되고 또 통합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남해 군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동군이 인구가 줄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동군의 발전소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군도 마찬가지로 이 발전소를 아까 우리 김정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자로 해서 우리가 누뭉치를 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중반한 누뭉치를 가지고 그것을 굴려서 큰 눈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이 여러 가지 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누뭉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발전소 또는 첨단 산업 단지를 통해서 큰 누뭉치를 굴려갈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는 발전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건설의 조성호 부장님 2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건설 조성호 부장입니다. 저희가 남해 산단을 조성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이 군민,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이 이익이 함께하는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단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발 효과도 많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해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남해군의 예정대로 저희가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테면 가구 수가 약 2,000가구가 늘고 그 다음에 총 인구가 약 3,000 내지 4,000명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남해군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발전소와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남해군도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이제 서로 개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희는 이 남해군이 보물섬이면서도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그런 섬이 되도록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8분에 대한 이 기조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게 기조 발제 내용에서부터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모두 다 살기 좋은 남해, 풍요로운 남해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이나 구도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역 정책을 하고 있지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입니다. 외생적 발전에만 의존하면 우리가 자립화 의지가 없는 것이고 내생적 발전으로만 발전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불리합니다. 아마 남해가 에너지파크와 첨단산업단지가 계기로 이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해서 남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서로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 토론회를 들어가기 전에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